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박종대 땅의 역사입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오늘은 여행을 겸해서 그리고 사찰 순례를 겸해서 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세게 했으니까요. 오늘의 제목은 대원군도 추사도 한바탕 꿈이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봉원사에 숨어있는 근대사의 비밀들 이야기입니다. 근대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그 근대사 속에 큰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발자국 중에 중요한 몇몇이 서울에 있는 봉원사라는 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신촌 안산에 봉원사가 있습니다. 거기 대웅전의 현판 글씨는 원교 이광사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조선 후기 명필이죠. 그 대웅전 옆에 법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법당 이름을 대방이라고 합니다. 거기 대청에는 현판이 또 여럿이 걸려 있는데 그 현판의 주인공은 추사 김정희입니다. 김정희는 한 번도 자기가 보지 못했던 선배인 이광사의 글씨를 졸렬하다고 호평한 그런 서예가였습니다. 그 현판이 걸려있는 대방의 원주인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아소정이고 원래 있던 자리는 서울의 염리동이었습니다. 산으로 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왼쪽에 명부전이 있습니다. 명부전의 현판은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련은 이완용이 있었습니다. 계단 입구에는 이동인이라는 스님의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쇄국을 주도한 대원군 그리고 동시대 인물인 이동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화를 주도했던 그런 깨인 승려였죠. 김옥준과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절집에서 이동인을 만나서 대오각성을 하고 혁명을 꿈꿨습니다. 개국공신 정도전, 그리고 망국관리 이완용,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은 앙숙인 원교와 추사, 쇄국과 개화의 극을 걸어간 이하응과 이동인, 그리고 그 젊은 혁명가들. 세기가 두 번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봉원사 대가란에 모여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시를 한 수 짓습니다. 제목은 아소당, 내가 웃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저버렸으니 그 책임이 가볍지 않구나. 나라 일 물러나 한적한 날 술잔만 기울인다. 지난 일들 모두가 꿈이었구나. 남은 삶 세속에 맡기자니 부끄럽기만 하다. 맨 끝 면은 이렇습니다. 전생과 이생을 생각하며 내가 웃는다. 아소 전생 우 차생. 헛헛하죠. 1873년에 친정을 선언한 아들 고종에 의해서 하룻밤 만에 권력을 박탈당하고 쓴 시입니다. 이후에 이하응은 그가 쓴 시 그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1882년에 왕십리 하급 군인들이 군난을 일으키죠. 이모군란입니다. 그때 잠깐 궁궐로 복귀했지만 곧바로 청나라 군사에 납치돼서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맙니다. 3년 뒤에 대원군이 청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아들 고종은 이런 법을 만듭니다. 대원군 봉종의절. 대원군이 사는 곳 대문에 차단봉을 설치하고 감시 초소를 만들고 관리들의 접근을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물론 포장은 그럴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숨만 쉴 뿐 권력 냄새조차 맡지 못하도록 가둬버린 겁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에 의해서 갑오개혁정부 수장에 올랐습니다. 이 또한 헌택이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대원군은 참 헛되게 살았습니다. 원래 살던 운현구에 머물기도 했고 염리동에 있는 별장에 살기도 했습니다. 별장은 지금 서울 염리동에 있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가 미리 받았던 자기 묘자리였습니다. 대원군은 그 자리에 별장을 짓고 일찌감치 맷자리 위에 살았습니다. 그 묘자리 위에 별장을 지은 거죠. 남이 차지 못하게. 그 별장 이름이 아소정, 원래 아소당이었습니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대원군은 자기 주검을 감출 가묘를 만들고 이를 감출 집을 지어서 아소당이라고 명명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 고종은 집 주변의 백보를 맷자리 경기로 삼고 그 안으로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묘자리가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경기를 삼았다고 합니다. 1895년에 갑오개혁병 정부가 해산이 됩니다. 권력욕이 굉장히 있었던 고종이 이런저런 수법으로 천천히 스텝을 밟아서 결국에는 개혁정부를 무산시키고 자기 측근들을 다시 중신으로 등용을 해버립니다.
고종은 대원군을 아소당에 유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신분 고하, 이제는 관료가 아니라 일부 백성들까지 막론하고 면담을 금지해버렸죠. 아비를 산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한제국이 건국된 게 1897년 10월인데 넉 달 뒤인 1898년 2월에 대원군이 죽습니다. 그때 대원군이 남긴 유언이 주상이 보고 싶다. 주상이 오지 않느냐. 아지가 오지 않았냐라고 3번을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오지 않았죠. 대원군이 묻힌 곳이 바로 아소정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묻혔죠. 전생이든 이생이든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했던 상담자 대원군의 끝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봉원사의 대방, 또 다른 법당입니다. 연불당이라고 합니다. 그 연불당 건물이 바로 그 아소정입니다. 1966년에 아소정 자리에 동도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동도중학교가 터를 넓히면서 이 아소정을 내놨습니다. 그때 중창불사 중이던 봉원사가 이 아소정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연불당을 신설을 하죠. 그리고 지금 거긴 대방, 큰 방이라고 부릅니다. 대방 법당이라고 부릅니다. 아소당이 이거는 위세가 천하를 떨게 하던 1870년에 지어진 겁니다. 근데 이 아소당이 언제 아소정으로 바뀌는지 불확실합니다. 어찌됐든 처음 지었을 때 그가 웃었던 웃음, 그리고 말년에 그가 웃었던 웃음은 매우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웃음이 지금 봉원사에 남아있습니다. 봉원사 대웅전에는 동쪽문 옆에 작은 동종이 하나 앉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원군과 악연이 깊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대원군은, 이하응은 선친인 남영군의 관을 상리에 싣고 자그마치 500리가 넘는 길을 남하를 합니다. 물론 본인이 가지는 않았겠죠. 1845년에 대원군은 가야산 석탑 자리에 몇 자리를 쓰면은 2대에 걸쳐서 천자가 나온다는 정만인이라는 직관 귀띔에 현혹이 되죠. 만고에 걸쳐서 발복하는 자리를 원하느냐, 아니면 2대에 걸친 천자 자리를 원하느냐 했을 때 대원군이 바로 천자 자리를 원한다고 했다죠. 그때 경기도 연천에 있던 선친 묘를 충남 예산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그때 잠깐 가미로 썼다가 이듬해 정식으로 이장한 자리가 지금 남영군 묘라고 불리는 충남 예산 가야산 기슭의 옛 가야사터입니다. 그때 몇 자리 주변에 산재한 절들이 많았는데 이 절들을 총칭해서 가야사라고 불렸습니다. 이 가야사를 철거를 해버리고 그 말사쯤 되는 묘암사 앞마당에 있던 큰 석탑을 부숴버리고 묘를 썼죠. 그랬더니 과연 아들 명복이 그리고 손자 척이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냥 제후가 아니라 황제가 된 거죠. 그런데 아비는 유폐돼서 죽고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 가야사에서 만든 작은 동종이 이 봉원사 대웅전에 앉아 있습니다. 종에는 1760년에 덕산, 예산, 회덕, 천안 같은 충청도 주민들이 돈을 출연을 해서 만들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고 이 동종을 만든 장인들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왜 그리고 언제 이 가야사 종이 봉원사로 왔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영군 묘 이장 사건을 제외하면 가야사와 봉원사가 함께할 인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 아소정과 그리고 봉원사, 그러니까 대원군의 별장인 아소당과 봉원사 거리는 한 4km 정도 10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대원군이 남기는 흔적일 확률이 크죠. 그런데 지금 예산에 있는 남영군 묘는 발굴이 한참입니다. 석탑을 부수고 묘로 썼다는 그런 게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조만간 나타날 겁니다. 그래도 기대해서 좋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기 전에 그냥 대원군으로 불렸던 이하응입니다. 그때 이하응은 난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난초를 그리면서 소위를 했죠. 그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들어갈. 근데 그가 그린 난초는 대원군의 석파를 따서 석파란이라고 고유명사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원군의 난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명품으로 인정을 받았었죠. 그 난을 치는 기법, 글을 쓰는 그 서법을 대원군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사 김정희입니다. 김정희는 석파가 그린 난을 보고 이렇게 편지를 써줍니다. 보여주신 난폭에 대해서 이 노부, 늙은 사내놈이 손을 오므려 하겠습니다. 압록강 동쪽에서 이 말한 작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기가 더 붙어있죠. 이건 절대 아부가 아닙니다라고요. 무조건 아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봐도 석파라는
좀 특이합니다. 제 무식한 눈으로 봐도요. 자, 그 글씨와 그림의 스승이니까 당연히 아소정에는 석파의 스승인 추사의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 봉원사가 아소정을 딱 사고 나니까 추사 글씨하고 그 작품들이 딸려와 있는 겁니다. 횡재를 한 거죠. 옛 아소정인 봉은사 대방, 지금 대방에는 추사 글씨 2점, 그리고 추사의 청나라 스승인 옹방강의 글씨 1점이 걸려 있습니다. 청변시경, 푸른 연꽃과 같은 시의 경지라는 뜻의 청변시경, 그리고 산호처럼 푸른 누각이라고 하는 산호벽루, 이게 추사의 글씨고, 그리고 무량수각이라는 잘 쓴 글씨, 옹방강의 글씨가 현판으로 걸려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풍화도 가고 스승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남았죠. 이 대웅전, 봉원사 대웅전의 현판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원교 이광사라는 영조 때 명필이 썼습니다. 김정희는 그런데 이광사보다 한 세대, 2세대 뒷사람인데 자기 전 시대 명필인 이 이광사 글씨를 졸렬한 필법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이 원교와 추사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뭐랄까 도시괴담 같은 뭔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사실처럼 떠돌고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흥미진진한 얘기를 다음 주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재필이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루는 김옥균이 여럿을 데리고 세절로 놀러 가자고 했다. 매우 공손하고 공부도 많이 한 스님을 만났다. 그 스님이 만국사기라는 책을 주어서 우리가 닥치는 데 읽었다. 1년쯤 읽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인민의 권리를 세워보자는 생각이 나더라. 이게 우리가 개업하러 나서게 된 근본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서재필이 기억하는 세절, 이게 봉원사입니다. 왜 세절이라고 불렸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한 스님, 이 사람이 바로 봉원사에 있던 개화승 이동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동인은 일본에 가서 메이지 유신이 거둔 결실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개화를 여러 군데 전파를 하죠. 그 이동인을 찾아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그런 무리들이 이동인이 살고 있는 봉원사를 들락거립니다. 이동인은 이 사람들을 혁명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동인은 고종한테도 인정을 받아서 왕실 밀사로 수시로 일본에 파견이 됐고 1881년에 조사시찰단, 우리들이 신사유람단이라고 알고 있는 조사시찰단을 파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죠. 조사시찰단을 2번째로 파견할 때 그 무렵에 종족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구파들에 의해서 암살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동인이 길러냈던 그 젊은 엘리트들은 1884년에 갑신정변으로 세상을 잠깐, 정확하게 말하면 48시간 동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서재필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동인 스님이 우리를 인도해줬고 세절은 우리 개화파의 온상이라 라고요. 사라진 개화승 이동인, 그 사람 기념비가 또 이 봉원사에 있는 계단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쇄국을 주장했던 권력가, 흥선대원군, 개화로 변혁을 꿈꿨던 혁명가들 흔적이 또 이렇게 한 절에 같이 살아있는 거죠. 명부전과 대웅전, 그리고 추사와 원교가 자기들의 입으로 들려줄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들려드리려 하죠. 봉원사 이야기였습니다.